수소 자동차는 환경오염 걱정이 없어서 주목받는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소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쉽게 보기는 어렵죠. 최근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수소 자동차를 대중화시킬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첨단과학의 최전방 대덕특구에서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대덕넷의 박은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친환경 자동차, 수소 자동차 연구가 대덕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본격화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한 사업명은 수소 융복합 스테이션 신뢰성 측정 표준 기술 개발입니다.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수소 자동차는 말 그대로 수소를 충전해서 가는 자동차를 말하죠. 주행 중에 유입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전기와 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 걱정이 없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자동차는 기업이 생산을 하죠. 하지만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져도 수소를 넣을 충전소가 없다면 자동차로서 가치는 없겠죠. 네. 사실 현재 국내에는 돈을 주고 충전할 수 있는 유료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표준련은 국내 기술로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관련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뭐 충전소가 지금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수소 자동차 대중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이면 이 수소 자동차 우리가 좀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 사업은 3년 단위로 3단계 총 9년에 걸쳐 진행될 프로젝트입니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0년 내에 수소 자동차를 국내에서 손쉽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구팀은 우선 수입에 의존하는 수소 충전소 관련 부품의 국산화로 충전소 건설과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 기술 기준을 완화해 수소 충전소 보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핵심은 수소용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을 위한 측정 기술 개발에 있는데요. 현재 수소 충전소에 쓰이는 부품 국산화율은 40% 이하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측정 표준 기술도 전무한 상태고요. 수소 가스 충전소용 부품 소재 개발을 위한 측정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산 수소 충전소 부품 및 계량기 개발 역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수소 자동차를 좀 보급시키기 위한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부품들을 국산화하면서도 비용이나 효율을 높여야 되는 좀 가야 할 단계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단계별 연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우선 1단계에서는 수소 충전소용 부품과 소재를 파악하고 물성 측정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금속뿐만 아니라 고무나 폴리머의 부품, 소재 물성 측정 기술을 개발하며 수소가스 순도, 유량 측정 표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품,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화, 물성 측정 서비스 및 산업체 지원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연구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수소 충전소 안에 들어갈 부품과 소재들이 수소가스 안에서는 재료, 압력, 온도, 시간 등에 의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서서히 늘어나다 깨지는 금속이 수소가스 안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깨질 수 있기에 기계 부품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혁신 같은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다고요.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국가과학기술연구에 속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내부 수요를 반영한 자기주도 혁신 방안을 수립했는데요. 출연연은 부원장을 주축으로 한 출연연 발전위원회를 통해 출연연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최근 지난 5개월 동안의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조직 및 인재 경쟁력 혁신, 연구 경쟁력 혁신, 시스템 경쟁력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도출해냈습니다. 조직 인재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룹 연구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개인 실적보다는 그룹의 연구과제 성과와 기여도에 초점을 둔 그룹 평가가 강화됩니다.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요구가 높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R&D/SD 기획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 플랫폼이죠. 출연연 공동연구센터가 구축됩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향후 출연형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실 혁신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끝까지 관심을 갖느냐, 또 혁신을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의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자력 연구원들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핵연료 재료 연구동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왔는데요. 현장 조사와 시료 채취,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원자력 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성 영향 평가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원자력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으며 허가 사항을 위반해 방사성 폐기물을 용류,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안위는 자료 검증과 방사성 환경 평가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자력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자력 기관의 문제나 이 비리 같은 것들이 계속 많이 터져 나왔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 굉장히 좀 반복돼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원전이 사실 비용도 낮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그만큼 국민 안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넷 박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